안녕하세요. 메스웍스 엔지니어 강창순 프로입니다. 네, 메스웍스의 엔지니어 신행재 프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오늘 준비된 이벤트를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문의 및 기술 상담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맛있는 도넛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력원입니다.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모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시스템의 제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메스웍스에서는 모터 제어 알고리즘 개발부터 하드웨어 배포에 이르기까지 모터 제어의 전체 개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모터 제어 워크플로우 및 모터 컨트롤 블록스의 신규 기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은 모터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뿐만 아니라 MCU, FPGA, SoC와 같이 다양한 타겟 하드웨어의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툴입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은 최적화된 C코드 또는 HDL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모터 제어 관련 블록들을 제공하고 저항 또는 인덕턴스와 같은 파라미터를 추정하거나 제어 게인 값을 자동 튜닝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터 제어 관련된 많은 예제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에 배포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터 제어의 최종 목적은 실물 모터를 제어 사양에 맞게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 하드웨어의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얼마나 쉽게 배포할 수 있는지도 모터 제어 개발자들의 주요 관심사겠죠. 모터 컨트롤 블록셋은 다양한 MCU와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피드 고트를 통한 실시간 테스트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MD의 FPGA 및 SoC를 지원합니다. 모터 제어 알고리즘은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사용해서 C코드 형태로 MCU에 배포하거나 HDL 코드로 생성해서 FPGA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자동 코드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모터 컨트롤 블록셋에서 제공하는 모터 제어 개발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터와 인버터로 구성된 모터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떻게 모터 제어기를 구현해야 효과적일까요? 메스웍스에서는 모델 베이스 디자인, 즉 모델 기반 설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델 기반 설계란 시뮬링크 모델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한 모델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테스트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모델 기반 설계는 모터 제어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 시스템에 대한 플랜트 모델링, 제어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자동 코드 생성 단계를 거쳐서 타겟 하드웨어에 배포할 모터 제어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얻습니다. 이렇게 만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를 제어하는 PWM 신호를 만들어서 모터를 제어합니다. 지금부터는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터 제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정확한 모터 모델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터 모델의 정확성은 제어기 설계와 제어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터 모델을 파라미터화하고 실제 모터와 비슷한 파라미터를 얻기 위한 단계들을 거칩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모터 동력학 파라미터 값들이 실제 모터와 유사하면 할수록 이를 사용한 더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겠죠. 이런 모터 파라미터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 모터 데이터 시트의 값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터 데이터 시트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이 없거나 필요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을 추정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 모델링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구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모터와 인버터를 포함한 플랜트 모델링을 합니다. 플랜트 모델링 후에는 모터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모터제 알고리즘 설계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제어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제어 게인을 튜닝합니다.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제어기를 미세 튜닝을 하고 원하는 모터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고 미세 튜닝을 한 후에는 동일한 모델에서 제어 소프트웨어 코드 생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제어 소프트웨어는 대상 하드웨어에 배포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시스템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제어 이득을 계속해서 개선해서 하드웨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추정 또는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서 실행하기 전에 제어에 필요한 모터의 전류나 위치, 속도와 같은 물리에 대한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센서 캘리브레이션은 동작 중에 지속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터 제어 설계를 위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단계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총 5단계의 모터 제어 개발 워크플로우 중 첫 단계인 센서 캘리브레이션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량을 측정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모터의 전류, 회전자의 위치와 속도 값을 알아야 합니다. 센서를 통해 3가지 물리량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오프셋과 같은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 컨트롤 블락셋에서는 전류 센서 ADC 캘리브레이션과 쿼드러처 엔코더 또는 홀 센서와 같은 위치 센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초기 회전자 위치에 대한 예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중 두 번째 단계인 모터 파라미터 추정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락셋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사용해서 모터의 센서를 적절하게 교정한 후에는 계측 테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모터에서 직접 모터 매개 변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 모터에 대한 테스트를 실행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자 저항, LDLQ, 역기정력 상수, 관성 및 마찰 계수와 같은 주요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 기반과 센서리스, 그리고 인덕션 모터와 영구자석 모터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우 피델리티 모터 모델링을 위한 모터 파라미터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터와 인버터를 모델링하는 정도는 개발 단계나 모델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의 수준 또는 정밀도를 본 세미나에서는 피델리티라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우 피델리티 모델링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정밀 모델인 하이 피델리티 모델도 있습니다. 모터 모델에 적용할 파라미터들을 구했다면 플랜트 모델링, 즉 모터 모델링과 인버터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락셋 블럭을 사용하는 로우 피델리티 모델링에서는 컨스턴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선형 모터 모델을 만듭니다. 인버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평균값 모델을 사용합니다. 즉, 로우 피델리티 시뮬레이션 모드에서는 고주파수 스위칭 구성 요소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더 빨라지고 제어 알고리즘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을 사용하는 하이 피델리티 모델링에서는 포화 모델이나 고저파 성분을 고려한 상세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의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의 스위칭 동작이 제어에 미치는 영향이나 로스나 서멀 이펙트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 피델리티 모터 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모터 설계 툴에서 받아온 FEA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모터 성능 테스트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다이나우 테스트를 통해 얻은 실측 데이터를 얻어서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델리티에 따른 모터와 인버터 모델링, 즉 플랜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랜트 모델링 다음 단계인 제어 알고리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터 제어 알고리즘 하나는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즉 자속 기준 제어입니다. 여기 블록 다이그램에 표시된 것처럼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은 다양한 제어 기법 및 좌표 변환과 같은 수학적인 작업을 포함합니다. 모터 제어기를 설계할 때는 시스템 사양이나 부품 원가 등을 고려해서 센서 기반의 제어 시스템을 개발할지, 또는 위치와 속도 값을 추정해서 사용하는 센서리스 제어를 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제어기의 요소들을 손쉽게 모델링하기 위해 모터 컨트롤 블록셋은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튜닝하기 위한 시뮬링크 블록들과 예제를 제공합니다. 모터 제어를 할 때 모터의 위치와 속도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에서는 센서로 위치와 속도를 알아낼 때 필요한 센서 디코더 블록과 센서 리스로 위치 속도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옵저버 또는 에스티메이터 블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서 제어의 경우 센서 데이터에서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홀 센서, 쿼드러처 인코더 또는 리졸버에 대한 센서 디코더 블록들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요구사항에 따라서 센서리스 제어를 위한 다양한 센서리스 옵저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tended EMF 옵저버는 일반적으로 PMSM의 중속 및 고속 측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알고리즘이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플랜트 모델링 먼저 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드와 코드 생성 모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세 가지 다른 피델리티의 모터와 인버터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 루프가 이렇게 PI 제어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입력 및 출력을 포함하는 제어 루프 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류 및 위치 속도에 대한 측정을 하는 블록들이 있고요. 엔코더 디코딩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초기 제어를 위해 오픈 루프 제어와 클로즈 루프 제어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너 루프 커런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PWM을 라이트하기 위한 그런 블록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최상위 모델을 봤을 때 FOC는 외부 속도와 내부 전류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중 루프 제어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에 비해 전류 루프의 다이나믹스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내부 루프에 대해 더 높은 세플링 주파수를 갖도록 모델링 하였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에서는 PMSM 제어를 위한 FOC 제어뿐만 아니라 VF 제어, 센서리스 FOC 제어, 룩업 테이블 기반의 제어와 BLDC 모터 제어를 위한 6스텝 커뮤테이션,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 제어 등 다양한 종류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블록 및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제어 이외에도 여러 고급 제어 알고리즘과 참조 예제를 제공합니다. 참조 예제에는 강학습 기반 제어, MPC 및 개인 스케줄링과 같은 제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멀티코어 MCU를 사용한 모터 제어 예제와 ADRC와 같은 외란 제어 기법을 활용한 제어 알고리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PMSM은 고효율, 높은 전력 밀도, 낮은 유지 관리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터 타입입니다. PMSM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FOC를 사용하는데요. 향상된 효율성과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하기 위해 MTPA 또는 약계자 제어 같은 고급 제어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터 작동을 보장하려면 모터에 대한 최적의 전류 기준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최적의 기준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때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서 필요한 기준 전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 없이 필요한 기준 전류를 생성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참조 예제는 PMSM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엔지니어를 위한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MSM뿐만 아니라 BLDC, 인덕션 모터 등 다양한 모터 타입의 제어를 위한 블록들과 예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어 게인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어 게인을 튜닝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기 제어 이득을 찾기 위해 모터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제어 게인 값을 계산하는 스크립트 형태의 M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미세 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대역폭과 위상 여유를 고려해서 자동으로 게인 값을 설정할 수 있는 FOC 오토 튜너 앱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ID 튜너 앱을 사용해서 주파수 응답을 통해 게인 값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제어 알고리즘 설계가 완료되면 클로즈드 루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FOC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의 스위칭 모델과 모터 컨트롤 블록셋의 평균값 인버터 모델에 대한 결과를 비교합니다. 네, 시뮬레이션 돌리고 나서 데이터 인스펙터를 통해 모터의 속도, IQ 응답, 전압 및 전류, 변조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속도 피드백이 기준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IQ 플롯에서 모델링 전환의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모터 컨트롤 블록셋의 IQ 평균값을 나타내고 노란 센서는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로 모델링한 인버터의 IQ를 나타냅니다. A상 전압 및 전류 플롯에서 스위칭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PWM 모듈레이션 파형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피델리티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손쉽게 비교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워크플로우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코드 생성, 배포 및 검증 단계입니다. 실시간 테스팅은 제어 알고리즘과 컨트롤러 성능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테스트할 하드웨어가 준비되어지지 않거나 테스트 실패 비용이 높거나 또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테스팅의 두 가지 종류는 래피드 컨트롤 프로토타이핑과 하드웨어 인더 루프가 있습니다. 래피드 컨트롤 프로토타이핑은 전용 인베디드 제어기를 만들기 전에 스피드 고트와 같은 리얼타임 머신을 제어기로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하드웨어 인더 루프는 모터 및 인버터 모델을 리얼타임 머신에 포팅하고 인베디드 컨트롤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모터 컨트롤 블록셋의 블록을 사용해서 C와 HDL 각각의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하고 여러 MCU나 FPGA를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커스텀 타겟 보드에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FOC 알고리즘이 별도의 모델로 패키징되어서 ADC와 PWM과 같은 하드웨어 드라이버와 분리되도록 모델을 분할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류 및 속도 루프 제어를 포함하는 알고리즘 코드를 이 예제를 활용해서 생성하고 이렇게 자동 생성한 코드를 기존에 사용 중이던 코드에 통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한
코드 실행 프로파일링을 사용해서 작업 실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루프는 50 마이크로초의 샘플링 시간 중 약 5 마이크로초만 걸린다는 것을 레포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MCU의 사용률을 측정을 통해서 하드웨어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락셋이 제공하는 예제들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겟 모델은 알고리즘을 타겟 인베디드 하드웨어에 코드를 배포하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 호스트 모델은 컨트롤러 하드웨어 보드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모터를 시작하거나 중지하고 모터 속도를 지정하고 호스트가 타겟에서 수신하는 신호를 보거나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겟 모델과 호스트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실제 예제 영상을 통해 본 세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뮬링크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제 코드를 생성하고 나면요. 제너레이션 리포트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생성된 코드와 시뮬링크 블럭을 연결해서 축적성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된 결과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나면 호스트 모델을 이렇게 엽니다. 네, 이렇게 노브를 돌려가면서 레퍼런스 속도를 변경해 가면서 응답을 스코프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류나 전압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터 컨트롤 블락셋은 다양한 하드웨어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I-MC를 지원하는 C2000 마이크로 컨트롤러 블락셋뿐만 아니라 인피니언, 스피드워트, NXP, AMD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MCU에 손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모터 컨트롤러 블락셋의 2024 버전에서는 모터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데드 타임 컴펜세이터입니다.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스위칭 소자의 물리적 특성인 딜레이입니다. 딜레이에 의해 인버터 각상의 스위치 소자가 모두 온 상태가 되면 쇼트가 발생해서 스위칭 소자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데드 타임을 주게 되는데요. 데드 타임은 출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모터 컨트롤 블락셋 2024A에서는 데드 타임에 의해 출력 전압의 왜곡을 보상하는 블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데이트는 DC 션트 커런트 센싱 예제입니다. 모터 전류 제어를 위해서는 3개의 상전류 값이 필요합니다. 3개의 상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류 센서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인라인, 인버터 레그, 싱글 션트 커런트 센싱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싱글 션트 전류 측정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터 컨트롤 블락셋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터 컨트롤 블락셋에서 제공하는 센서 캘리브레이션, 모터 파라미터 추정, 다양한 피델리티의 모터 및 인버터 모델링, 제어기 설계 및 개인 튜닝, 실시간 테스팅, 코드 생성에 대한 전반적인 모터 제어 개발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모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각각의 예제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용한 자료들을 첨부해 놨기 때문에 업무에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강창순 프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스웍스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 신행재 프로입니다. 저는 세션 2, 다양한 인베디드 하드웨어에 대한 자동 코드 생성 및 배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인베디드 디바이스 프로젝트 개발 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어의 타당성, 피지빌리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하드웨어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초기 시제품 구현 단계에서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RCP, 라피드 컨트롤 프로토타이핑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수행된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인베디드 보드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지빌리티 테스트가 끝나면 양산 적용을 위해서 선정하였거나 선정 후보로 검토 중인 하드웨어로 본격적인 시제품 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벤더에서 만든 평가보드 중에 내가 원하는 요구 성능, 품질을 만족하면서도 제품의 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가보드의 회로를 참고하여서 제품에 장착이 가능한 커스터마이징된 PCB 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본격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되면 제품 출시가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저희 매스웍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인베디드 환경에서 빠르게 테스트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설계 과정들을 짧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매스웍스에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트랩에서 Get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클릭하시면 아두이노, STM32, 라즈베리 파이, FPGA, 엔비디아 GPU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TI-C2000의 경우 별도의 툴박스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와 검증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략 세 가지 군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초기 시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군이 있고, 두 번째로는 최종 후보 하드웨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제품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하드웨어가 확정이 되어서 양산용 코드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검증 프로세스를 밟기 위한 하드웨어 배포 및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 시제품 구현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시제품 구현의 예로 아두이노를 이용한 ECG, 심전도 신호를 검출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보드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자는 아두이노 키트에 AD823이 심박 센서 키트를 점퍼 커넥터로 손쉽게 연결해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고, 매트랩은 아두이노와 USB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설치하면 앱 탭에서 아두이노 익스플로러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셋업 및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세팅한 내용은 스크립트로 익스포트가 가능하고요. 로깅된 데이터는 매트랩에서 분석 및 알고리즘 설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테스트하려는 심박 검출 로직이 보입니다. 심박 검출을 하는 AD 컨버터 관련 로직과 심박 검출 결과를 I2C 통신으로 내보내는 로직이 보입니다. 와이파이와 같은 모양의 신호는 데이터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드웨어 설정 부분이 보이고, 모니터 앤 튠 버튼을 누르면 심박 연산 결과를 데이터 인스펙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인스펙터는 오실로스코프와 유사한 계측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두이노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웹 소켓 등을 이용해서 프로토, 비클, 원격 제어 등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시뮬링크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하드웨어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TFT LCD 디스플레이에 게이지나 텍스트 및 버튼 등을 표시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못지않게 라즈베리파이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예시들을 제공하여 초기 시제품 구현을 돕고 있습니다. 연산량이 많은 딥러닝을 포함하여 비전 시스템과 같이 아두이노에서는 검증이 어려운 아이디어를 라즈베리파이를 통해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매트랩 기반의 설정의 예인데요. ARM 컴퓨터 라이브러리 설정 및 IP 어드레스 매핑 등을 통해서 라즈베리파이와 매트랩을 연동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측에 데모 링크를 가보시면 매트랩뿐만 아니라 시뮬링크, MBD 기반의 다양한 예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성하거나 하면서 핸드 코딩된 C 코드를 가져다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C-include, C-eval 함수 등을 통해서 외부 C 코드를 임포트하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엔지니어가 저가 하드웨어로 초기 시제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매트랩 시뮬링크를 활용하면 다양한 센서 혹은 장비로부터 센싱된 신호를 매트랩으로 읽어올 수 있고 매트랩에서 구현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서 손쉽게 스탠드얼론으로 배포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펌웨어 로직 구현이 아닌 목표 알고리즘 구현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트랩에서 제공되는 유용한 툴과 UT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싱 방식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초기 시제품 구현 방식으로 스피드고트 RCP, Rapid Control Prototyping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 리얼타임 툴박스를 이용하면 연동이 가능한데요. 이 또한 임베디드 하드웨어 사양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 제어 시스템을 검증하거나 피지빌리티를 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RCP를 활용하면 임베디드 펌웨어 개발 단계 없이 미리 구축된 RCP의 RTOS와 I/O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고 인터액티브하게 파라미터 튜닝 및 데이터 로깅 및 신호 분석도 가능합니다. RCP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싱에 대해 살펴보면 매트랩 시뮬링크 리얼타임 및 기타 필요한 도구가 설치된 호스트 컴퓨터에는 제어 알고리즘과 상위 로직을 설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스크탑에서 단독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과에 만족하면 제어 알고리즘을 시뮬링크 자동 코드 생성 기술을 사용하여 스피드고트 리얼타임 타겟 머신에 배포합니다. 스피드고트 리얼타임 타겟 머신은 I/O 모듈을 통해 테스트 대상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본 예에는 멀티코어 CPU IO 397 기반의 스피드고트 타겟 머신과 삼상 인버터, 쿼드러차 엔코더 및 PMSM 모터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경우의 연결도를 보고 있습니다. Run on 타겟 버튼을 누르고 시뮬링크 상에 모터 온 버튼을 누르면 RCP 장비는 모터 제어를 리얼타임으로 수행합니다. 데이터 인스펙터를 열고 파라미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면 변경된 파라미터는 즉시 RCP 장비에 반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 하드웨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성능 RCP 장비를 통해 내가 구현할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타겟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선정된 상태 혹은 확정된 상태에서 시제품 프로토 소프트웨어 구현 혹은 양산용 소프트웨어 배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세서 하드웨어들은 세 가지 분류로 볼 수가 있는데 임베디드 컨트롤러나 CPU, FPGA, GPU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초기 시제품 단계 검증을 통해서 상품화 가능성이 입증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고려사항을 통해서 선정된 타겟 하드웨어 보드나 최종 후보 목록에 올라온 몇 가지 타겟 보드에서 본격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는 각각 인베디드 코더, HDL 코더, GPU 코더를 통해서 양산 수준의 알고리즘 배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위해서 최종 타겟 보드에 코드를 배포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사양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모델이 준비가 되면 호환성 확인, 설정 변경, 인터페이스, 최적화 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인베디드 코더 퀵 스타트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 모델을 완성한 후에 인베디드 코더 앱을 선택을 하면 C코드 탭에서 퀵 스타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위저드가 나타나게 되고 7 스텝을 따라가면 자동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생성할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코드를 최적화하는 부분, 그리고 타겟 하드웨어를 지정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최적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컨피그레이션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 생성 명령을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 생성 리포트가 나오고 생성된 코드가 우측에 나타납니다. 보시는 데모는 퀵 스타트 없이 일반적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PI 제어기를 인베디드 코드로 코드가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코드 생성을 하기 전에 설계된 모델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PI 제어기 블럭이 보입니다. 코드 생성 전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데이터 인스펙터를 통해서 입력값 대비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알고리즘이 문제없고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코드 생성을 해야 되겠죠. 코드 생성을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인베디드 코드 생성을 위한 ERT-TLC 파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인베디드 코더 앱을 선택을 하고 빌드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C코드가 생성이 된 것이 보입니다. 마우스를 코드상에 롤오버를 하시면 시뮬링크에 어떤 모델이 C코드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P 게인을 넣는 곳이 지금 상수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I 제어 게인 튜닝을 위해서는 베어리어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미제이션에서 파라미터 비헤이비어를 튜너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을 해보니 제어 게인 튜닝이 가능한 베어리어블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데모는 함수명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예입니다. 코드 매핑에서
함수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PI 컨트롤 언더바 스텝인 것을 my PI 컨트롤 언더바 스텝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수 입력 아규먼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아규먼트가 value 타입을 입력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포인터 형태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도 어떤 연산 결과를 리턴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보이드 형태로 리턴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빌드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사항이 코드에 반영이 되었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함수명과 아규먼트가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규먼트 이름을 다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페달 스케일드를 페달이라고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그 앵글 스케일드를 앵글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그 etc 아웃풋 스케일드를 그냥 아웃풋 스케일드로 변경을 해서 다시 코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지정한 아규먼트 이름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단계에서 자동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한 프로토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구축된 제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인티그레이션을 목적으로 알고리즘 블록만을 코드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한 프로토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테스트하려는 알고리즘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블록이 한꺼번에 코드 생성이 됩니다. 메스웍스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는 각각의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다양한 페리페럴 지원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나 I2C, 디지털 I/O, SPI, UART 등의 어떤 설정을 빠른 시간 안에 블럭을 이용을 해서 설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페리페럴 블록들을 클릭을 하면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출력 핀을 선택하거나 관련 속성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HSP를 다운로드 받고 컨피그레이션에서 하드웨어 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 손쉽게 다양한 인터페이스 셋업이 맞춰지게 되고 필 테스트 등도 가능해집니다. 하드웨어 소프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테스팅 기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커넥티드 I/O 기능을 살펴보면 이는 타겟 하드웨어를 I/O 서버로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제어 로직은 배포되지 않고 시뮬레이션 시에 매트랩에서 돌아가고 타겟 보드에는 입출력 관련 코드만 배포가 됩니다. 제어 로직 알고리즘은 배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어 로직이 수정될 때마다 코드를 재생성 및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서 빠른 테스트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드를 커넥티드 I/O로 변경을 하고 Run with I/O를 누르면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는 임베디드 코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니터 튠 기능을 사용하면 시뮬링크 환경과 연동하여 제어 알고리즘 모델 코드가 부가적인 코드와 함께 배포되는데 이 부가적인 코드를 통해 하드웨어와 SCP, TCP/IP, CAN 통신 등을 하여서 실시간으로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하거나 튜닝할 수 있습니다.
본 예시는 DC-DC 벅 컨버터의 모니터 튠 모드 데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보드의 튜닝 파라미터는 실시간으로 시뮬링크에서 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구현되고 나서 빌드, 디플로이 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탠드 언론으로 코드가 타겟 보드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제 프로토 테스트가 끝나고 내가 구성한 알고리즘은 하자가 없고 내가 원하는 기능과 퍼포먼스를 달성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를 임베디드 코더를 이용해서 프로덕션 레디 코드로 생성하여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모듈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임베디드 코더를 이용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의 양산용 코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있더라도 ANSI, ISO, C나 C++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어디든지 배포가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레디 자동 코드를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배포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자동 코드에서 생성된 헤더 파일들을 인클루드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 코드에서 모델명 언더바 init 함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 초기화 루틴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모델명 언더바 스텝 함수가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함수인데 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무한 루프 루틴에 시뮬링크의 시뮬레이션 샘플링 타임과 동일한 시간으로 루프가 돌도록 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타임 테스팅 및 계측 장비로의 배포 및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시뮬레이션과 테스팅을 통해서 앞서 RCP 장비를 구축하는 사례를 초기 시제품 단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하드웨어 인드루프 테스팅을 하는 단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SO 26162나 61508과 같은 기능 안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힐 테스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힐 테스트를 위해서는 시뮬링크 리얼타임과 스피드고트를 이용을 해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힐 장비에는 실제 장비를 대체하는 제어 플랜트 모델이 다운로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임베디드 컨트롤러를 고가의 자동차, 항공기, 드론 등의 리얼 디바이스에 바로 연결하지 않고 힐 장비에 물려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힐 장비는 이때 가상의 자동차, 항공기, 드론이 되는 것이죠. 클로즈드 루프 환경에서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실제 고가의 리얼 장비 파손을 걱정하지 않고 폴트 신호를 주입하여 실장비에서 망가질 수 있어서 테스트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리얼타임으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힐 테스트 환경 셋업의 예입니다. 스피드고트 힐 장비는 매트렉과 이더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임베디드 하드웨어는 힐 장비와 ADC, I2C 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테스트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계측 장비와의 매트렉 간의 연동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트랩에서는 인스트루먼트 컨트롤 툴박스, 데이터 어쿠지션 툴박스, 이미지 어쿠지션 툴박스, 비클 네트워크 툴박스 등 다양한 테스트 이퀴먼트와의 연동을 돕는 툴박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매트랩 검증 환경과 연동해서 편리하고 빠른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개발 전체 주기에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매트랩 시뮬링크를 연동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드웨어 배포와 관련하여서 참조할 만한 링크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려주신 질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성원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클로즈드 루프 환경에서 리얼타임으로 드론과 같은 것을 테스트할 때 실제 장비와 하는 것과 어느 점이 다른지요? 실제 장비와 차이가 많으면 큰 의미가 없을 듯한데 어떤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스웍스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 환경에 어떤 드론과 차이가 없도록 다이나믹스를 파라미터를 튜닝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실제 장비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 조건이 로깅이 되면 그 로깅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시뮬링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재현이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수정을 해서 다시 배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섭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드 최적화 옵션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것도 제가 일단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최적화를 사용을 했을 때 주로 퍼포먼스가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최적화를 해서 일단 코드를 생성해서 디버깅을 하다 보면 이제 코드가 너무 압축이 되어서 추적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모델 기반 설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링크 모델을 기반으로 일단 코드가 나가기 전에 시뮬링크 모델을 기반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이런 추가적으로 실제 코드로 배포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그 ISO 26262 같은 그 검증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인드루프, 프로세스 인드루프, 하드웨어 인드루프라는 이런 검증 방식을 통해서 이퀴벌런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익주님께서 모터 컨트롤 블럭셋을 활용한 설계와 일반적인 매트랩 시뮬링크를 이용한 설계 간의 차이점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터 컨트롤 블럭셋에서는 모터 제어를 위한 전체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 컨트롤 블럭셋의 그런 블럭들은 뭐 예를 들어서 FOC 블럭 같은 경우에는 FOC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블럭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블럭에서 데스크탑 시뮬레이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예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블럭을 통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시고 코드를 하드웨어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뮬링크로 코딩 하셨을 때보다 훨씬 하드웨어에 배포하는 측면에서 훨씬 간소화된 그런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구동과 제어 알고리즘의 최적화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자체적인 성능 시험 자료 같은 것도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워크플로우 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기를 설계를 하시고 나면은 계속 하드웨어에 데스크탑 시뮬레이션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바꿔가면서 아까 예로 들어드린 거는 모터 컨트롤 블럭셋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버터랑 모터 모델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에서 제공하는 그 시스템 모델, 플랜트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모터 제어기를 설계해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인스펙터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에 배포해서 테스트를 하실 텐데, 그때도 동일하게
아까 설명드린 데이스타 인스펙터를 통해서 성능을 계속 확인하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지금 정상문 씨 질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펑션으로 생성된 자동 코드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링크의 결과와 비교 시 하드웨어와 연계하는 검증 측면에서 CL 기법을 활용하는 기법과 레퍼런스 블록을 생성하여 검증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레퍼런스 블록이라는 걸 알고 계신 고객분이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블록을 생성하여 검증한다는 거는 이제 실 테스트도 포함이 되고 필 테스트도 포함이 되고 힐 테스트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뮬링크 결과를 이제 검증하는 거를 이제 모델 인 더 루프, 그래서 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장드리는 방식은 일단 시뮬링크 모델을 구현을 하면 밀 테스트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링크 그 모델상에서 테스트하는 거를 이제 밀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밀 테스트가 끝나면 그 다음 절차로 이제 실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실 테스트는 이제 데스크탑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나 GCC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그 테스트 타겟 블럭에 대해서만 C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밀 테스트의 결과랑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테스트가 끝나면 필 테스트를 하는데, 필 테스트는 이제 타겟 보드에 직접 코드를 내려서 타겟 보드에서 실행되는 결과랑 이제 밀 테스트 결과랑 정합성이 맞는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밀, 실, 필 이거를 순서대로 밟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드웨어 인 더 루프, 힐 테스트까지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토 테스트 후 알고리즘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배포한 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펌웨어 호환성 체크는 사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디버그 모드에서 할 수 있는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일단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 호환성 체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정적 테스트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폴리스페이스라는 제품군을 이용을 해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하자 없이 작동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PMSM 제어에서 모터 컨트롤 블록셋의 효율성은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냐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터 컨트롤 블록셋에서도 제어 관점에서는 비슷한 그런 네. FOC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모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이런 다양한 예제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모터 자체를 제어한다기보다는 모터에 어떤 부하를 주는 그런 대상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봇을 예로 들었을 때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모터를 액추에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쪽 이제 모터 컨트롤 블록셋과 그리고 그런 물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심스케이프 쪽 제품과 연계해서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 자체 시스템에서 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설문에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